안녕하세요. 무조건 동아시아사 조성천입니다. 자, 오늘은 원나라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중사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하은주가 핸드폰을 충전하고 지난 외진남을 만나 수당을 받아 오송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요금이 들여 원명청을 신중히 마셨다.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원나라는요, 1271년에 수립돼서 146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대륙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원나라입니다. 원나라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그 유명한 칭기즈칸입니다. 칭기즈칸이 1206년에 몽골 부족을 최초로 통합하고 쿠레타이에서 칭기즈 칸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1206년이 그 원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1206년. 그래서 칭기즈 칸이 어떤 일을 하죠? 군대 조직은 뭐라고요? 천호제, 백호제, 천호제, 만호제 이런 식으로 단위를 둬가지고 천호제 조직을 두는데요. 거란은 어떤 그 지역 조직을 두죠? 북명관제, 남명관제. 거란은 요 나라는요. 금나라는요, 맹한모극제. 청나라는 팔기군제. 이런 제도를 둡니다. 칭기즈칸은 이런 천호제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 있던 호라즘을 정복하죠. 호라즘을 정복하고요. 1227년 사망하는데 사망 직후에 또 서하를 정복하게 됩니다. 칭기즈칸이 원래 호라즘을 정복하러 가면서 서하한테 군대를 내놓으라 그런 것이죠. 근데 서하가 안 내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호라즘을 못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칭기즈칸은 호라즘을 물리쳤고 다음에 이제 서하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칭기즈칸이고요. 칭기즈칸이 죽은 다음에 누가 이제 칸이 됐냐면은, 칭기즈칸은 원래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 톨루이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주치는 맏아들이긴 했는데 부인이, 칭기즈칸의 부인이 타 부족한테 잡혀갔을 때 임신을 했었기 때문에 주치는 정황상 칭기즈칸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칭기즈칸은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셋째 아들인 오고타이한테 칸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차가타이는 좀 모자란다고 봤고요. 그래서 오고타이가 칸의 자리를 얻은 다음에 오고타이는 뭘 했냐면은 금나라를 멸망시킵니다. 1234년에 금나라를 멸망시킨 게 바로 오고타이 칸입니다. 그리고 1235년부터 바투를 시켜서, 바투는 누구냐면 칭기즈칸의 첫째 아들 주치의 아들이죠. 주치의 아들인 바투를 시켜서 서방 원정을 시키는 것이죠. 서방 원정을 시킵니다. 바투의 서방 원정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투가 나중에 칸이 되는 구유쿠 그리고 몽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서방 원정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서방 원정군이 폴란드도 점령하고 헝가리 일부도 점령하고 곧 이제 서부 유럽으로 진격하려던 차에 1241년에 오고타이 칸이 죽습니다. 그런데 몽골의 전통이 하면 다음 칸을 선출하려면 쿠리타이라는 걸 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회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고타이 칸의 아들인 구유쿠 칸이 구유쿠 칸의 칸 자리를 승계하게 되고요. 그런데 바투랑 구유쿠 칸이 사이가 안 좋았죠. 당연히 칸이 되려고 한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전쟁 위기까지 갔는데 구유쿠 칸이 3년 만에 제3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칸의 자리에 놓고 쿠리타이가 열리게 된 것이죠. 네. 이때 칸에 오른 게 몽케 칸입니다. 몽케는 누구냐면은 넷째 톨루이의 맏아들입니다. 네. 신기지 칸의 넷째 아들 톨루이의 맏아들 몽케가 바투의 지원을 받아서 4대 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몽케 칸 때 이제 쿠빌라이도 이제 남성 같이 치게 되는 것이죠. 몽케 칸이 죽고, 네, 남성 치다가 죽고, 그 다음에 되는 게 바로 네, 쿠빌라이입니다. 네, 몽케 칸의 동생 네, 쿠빌라이가 되는 거고요. 몽케 칸 때는 또 뭘 하냐면은 네, 훌라구도 몽케의 동생이고요. 쿠빌라이도 몽케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훌라구를 시켜서 서아시아를 정벌하게 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때 뭐가 무너졌어요? 아바스 왕조. 네. 서아시아에 있던 아바스 왕조를 훌라구가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1258년에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칭기즈 칸, 그 다음은 셋째 아들 오고타이 칸, 그 다음은 오고타이 칸의 아들 구유크 칸, 그 다음에는 툴루의 아들 몽케 칸, 그리고 몽케 칸의 동생인 쿠빌라이가 드디어 원나라를 열게 된 것이죠. 1171년에. 네. 하여튼 몽골과 관련해서 알아둘 면도는 아까 1206년에 칭기즈 칸이 네, 몽골 주고 통일했다는 거랑 1227년에 사망했다는 거, 그리고 1271년에 원나라를 설립했다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그 어느 왕 때 어느 나라 멸망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금나라를 멸망시킨 건 누구라고요? 오고타이 칸입니다. 오고타이 칸, 1234년. 네. 자, 원세조 쿠빌라이는 수도를 원래 몽골의 수도는 어디였냐면은 카라코룸이었죠. 카라코룸에서 베이징으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사업을 벌이죠. 그래서 고려를 복속시킨 게 1270년. 네. 1231년에 첫 고려 침입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무신 정권이죠. 네, 무신 정권이 강화도를 천도해서 대몽항쟁을 했는데 1270년에 네, 무신 정권이 붕괴하면서 네, 그때 고려가 복속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쿠빌라이 때 남송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1279년에 남송 정복. 네. 그리고 쿠빌라이는 일본하고 베트남도 침략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랬죠. 네. 세계 최강 몽골이 실패한 두 나라 일본과 베트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 몽골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서한은 각 나라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어떤 나라가 어떤 조약을 맺었고 어떻게 멸망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몽골이 침입했을 때 한번 고려의 정세를 보면요, 1231년에 네, 첫 침입을 합니다. 네, 첫 침입을 해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씨 무신 정권이 강화도를 천도해서 대몽항쟁을 하다가 1270년에 네, 무신 정권 붕괴한 후에 개경환도로 해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때 이후로 고려는 어떻게 되냐면 원의 부마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 원나라 공주와 네,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네. 그래서 그 유명한 공주랑도 누구랑 결혼했어요? 네. 노국대장공주랑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네. 고려는 이렇게 원의 침입을 받으면서 네, 우리 나라를 이제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의식을. 그래서 이때 네, 삼국유사 제왕운기가 이때 저술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때 침입하는 것이죠. 네. 가마쿠라 막부는 언제예요? 1185년부터 1333년까지인데 이때 몽골이 두 차례 침입을 했죠. 그런데 두 차례 모두 실패합니다. 뭐 때문에요? 가미카제, 신풍, 네, 태풍 불어가지고 우리 조몽 연합군의 배들이 아주 작살이 난 것이죠. 네. 그때가 바로 가마쿠라 막부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베트남은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쩐 왕조였습니다. 쩐 왕조. 쩐 왕조가 1225년부터 1400년인데요. 쩐 왕조 때 침입을 했고 이때 몽골의 침입을 물리친 사람이 누구냐면 쩌능다오. 호치민과 더불어 베트남의 2대 영웅에 해당하는 쩌능다오가 몽골의 세 차례 침입을 모두 물리치고요.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이렇게 국난을 당하니까요. 역사책 대월사기가 편찬됩니다. 대월사기. 그러니까 쩌랑조 때는 몽골의 침입이 있었고 대월사기 그리고 쩌능다오 이렇게 이제 쩌랑조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은 이제 원대의 정책과 경제를 보면 아까 원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을 지배한 것이죠. 그 전에 요나라와 금나라가 있었지만 화북지방을 지배했을 뿐이지 중국 전역을 지배했던 것은 원나라가 처음인 것이죠. 원나라는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몽골 지상주의입니다. 오직 몽골인이 주요 직책을 다 뺏어버리죠. 몽골 지상주의. 다만 예외적으로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인들을 생목인이라고 해서 재정이나 외교를 담당하게 시킨 것이죠.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 그리고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가 씌워질 때가 바로 원대 이때인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서교류가 아주 활발했죠. 동서교류 활발했고 그래서 원나라에서는 교류와 여행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뭘 설치해요? 역참을 설치하죠. 역참 제도가 아주 정비 잘 돼서 그냥 말만 타고 가면은 가서 이제 여관이 있고요. 새로운 말도 주고요. 음식도 주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돼 있던 거죠. 옛날 로마에 있었던 것처럼 원나라들이 역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던 거고요. 이때 사용한 지폐가 교초입니다. 뭐 약간 말장난이지만 원나라 때는 교초라는 지폐가 사용됐고요. 송나라 때는요 교자. 송나라 때 사용된 지폐는 교자, 원나라 때는 교초. 그리고 원나라 때는 달력 이름이요 수시력. 수시력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원나라 또 어떤 문자를 썼다고요? 파스파 문자. 티벳 문자를 변형시킨 파스파 문자가 이렇게 쓰여야 됩니다. 자, 원나라 시대 때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냐 보면요. 1299년에 그 유명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성립됩니다. 셀주크 투르크 제국의 뒤를 이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1299년에 성립돼서 1922년까지 거의 623년 정도가 존속하게 됩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1453년에 비잔티 제국을 멸망시키고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결국 멸망한 다음에 지금의 터키 공화국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1309년에는요 아비뇽 유수가 일어났어요. 아비뇽 유수는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교황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교황권의 몰락. 왜냐하면 이 십자군 전쟁으로 교황권이 완전히 몰락했죠. 그래서 아비뇽 유수가 일어났던 거고 교황권이 전성기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77년에 카노사의 굴욕. 신성 로마제국 황제가 와서 교황한테 와서 빌고할 때가 1077년이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권이 몰락해서 역전된 거죠. 황제와 교황이 대립의 역사가 바로 중세인데 이제 황제가 우위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 1336년에는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됩니다. 아까 무로마치 막부 전에는요 가마쿠라 막부. 몽골의 침입이 있었을 때는 가마쿠라 막부. 1336년에는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돼서 1392년까지 남북조 시대가 또 이어집니다. 남조와 북조에 각각 천황이 있었어요. 대립이 있었는데 1392년에 아시카가 요시미츠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남북조인데요. 중국에도 남북조가 있었죠?
비교해서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1337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백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백년 전쟁이 시작돼서 1453년에 백년 전쟁이 종료되게 되는 것이죠. 1453년은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까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해가 1453년입니다. 네. 백년 전쟁도 1453년에 끝났는데 이 전쟁의 끝을 기화로 프랑스는 중앙 집권 국가로 이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네. 100년 넘게 물론 중간중간 뭐 흑사병도 있고 해서 안 싸웠긴 하지만요. 100년을 싸우면서 각국의 국민의식이 각성된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는 민족 국가로 발전하게 됐고 영국은 바로 어떤 전쟁이 일어났어요? 장미전쟁. 네. 100년 전쟁 끝나고 바로 장미전쟁이 일어나서 요크 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헨리 7세의 튜더 왕조가 설립되게 됩니다. 헨리 7세의 튜더 왕조. 1356년에는 고려 공민왕 때 고려의 마지막에 제대로 된 유일한 왕이죠. 그 다음에 뭐 우왕, 창왕, 공양왕은 뭐 사실 의미가 없는 왕이니까요. 1356년에 정동행성을 폐지하고 쌍성 총관부를 탈환합니다. 1356년 고려의 마지막 활약이었죠. 1356년. 다음은 이제 명나라입니다. 명나라는 1368년에 수립돼서요 1644년까지 존속했던 왕조입니다. 몽골을 몰아낸 것이죠. 주원장이 몽골을 몰아내고 몽골은 쫓겨나서 어떻게 됐어요? 몽골 주원에서 북원이라는 나라를 만들죠. 주원장은 몽골을 쫓아내고 난징에다가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수도를 난징으로 하고요.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부를 황제 직속으로 두고 승상제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향촌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갑제를 실시합니다. 이갑제, 향촌 자치 조직입니다. 이갑제. 명나라에서는 이 주원장 태조보다 중요한 왕이 바로 영락제입니다. 3대 황제 영락제. 영락제는 그러니까 주원장의 다음 왕이 건문제예요. 건문제고 영락제는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인데 건문제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우리나라 누구랑 비슷합니까? 세조랑 비슷하죠. 세조. 단종을 폐지시키고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영락제도 정난의 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건문제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락제는 태종 이방원 왕자의 난을 역시 일으켰던 이방원과 나이대도 비슷하고 교류도 많았습니다. 영락제와 태종 친한 관계였습니다. 서로 접촉도 많았고요. 영락제는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지금 알 수 있는 자금성을 건설하는 사람이 바로 영락제입니다. 자금성. 그리고 수도를 자금성에 왕국을 졌으니까요.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를 해버렸죠. 수도를. 왜 천도를 했어요? 몽골을 견제하기 위해서 천도를 했죠. 당연히. 몽골이 지금 명나라한테 쫓겨나긴 했지만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난징에서는 어떻게 쳐들어가겠습니까? 몽골을. 그러니까 베이징으로 옮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정화의 대항해가 일어납니다. 정화는 환관이죠. 환관.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여러 차례 거쳐서 대선단이 이끌고 인도양 이런 데를 아프리카까지 다 돌아다니는 것이죠. 명나라가 이렇게 먼저 대항해를 한 거죠. 1433년까지 했는데 이후에는 뭐 했어요? 해금 정책. 바다에 안 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사의 주역은 서양이 언제부터 동양을 추월한 거예요? 대항해를 하면서 추월한 거죠. 대항해 시대. 그래서 언제입니까? 1492년에 아메리카 발견한 거잖아요. 콜럼버스가.
그러니까 대항해를 먼저 한 건 명나라였는데 명나라는 1833년에 이제 문 닫고 해군 병장을 한 것이고, 네, 유럽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은 15세기 말부터 배를 보내서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이제 자기네 것을 만든 것이죠. 네. 그래서 명나라가 해군 정책을 굉장히 큰 판단 실수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영락 때는 당연히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이유가 몽골이 치려고 그런 거니까 몽골 먼저 하고 베트남도 일시적으로 점령을 합니다. 네. 역사상 중국 황제 중에서 지금의 몽골이요. 그러니까 몽골은 내몽골과 외몽골이 있죠. 내몽골은 지금 중국의 한 구고요. 외몽골은 지금 그 몽골이 된 건데요. 중국 황제가 외몽골, 몽골까지 신장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명나라 영락제와 청나라 강희제 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막북 사막 이북을 막북이라고 그러죠. 고비 사막 이북까지 간 사람은 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락제 때는 영락대전이 편찬됩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책들을 다 정리한 백과전서 영락대전이 편찬되고요. 이 영락대전을 바탕으로 나중에 청나라 가서 권룡제가 사고전서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무로마치 막부와 가만무역을 실시합니다. 이쪽에 무역 허가증이죠. 왜 허가증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게 가만무역을 실시하고요. 무로마치 막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나라 때는 광저우에 공행을 둬서 제한적으로 교육하게 됩니다. 공행을 둔 건 언제라고요? 청나라 18세기 정도고요. 지금 이 영락제는 무로마치 막부와 가만무역을 시작합니다. 명나라는 국제정세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요, 북노남해입니다. 북노남해. 북에는 몽골, 남쪽은 외부 때문에 나라가 아주 시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중국인이 치욕으로 여기는 토목부의 변, 1449년에 토목부의 변이 일어납니다. 명나라 황제 영종이 몽골에 오이라트를 치러 갔다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것도 역사상 처음인데요. 중국 황제가 친정, 친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다가 포로가 된 유일한 사건이 이 토목부의 변입니다. 1449년 토목부의 변. 요것과 더불어 또 중국은 어떤 치욕이 있다고요? BC 200년에 한 고조가 묵특선호를 치러 갔다가 백등산에서 일주일간 포위가 됐죠. 그걸 뭐라고요? 평성의 굴욕. BC 200년 백등산에서 일주일 동안 포위돼서 죽을 뻔했죠. 평성의 치욕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1126년에 정강의 변. 금나라한테 망해서 북송이 멸망하고요. 1127년부터 남송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노남에 관련해서 1550년에 경술의 변이 일어납니다. 역시 또 몽골 관련된 건데요. 몽골의 알탕칸이 교역을 안 해주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서 베이징을 포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550년에 경술의 변입니다. 명나라 때는 이제 한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1592년에 임진왜란, 1597년에 정의대란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조선과 일본의 관계뿐만 아니라 명나라와의도 관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명나라가 조선의 요청에 의해서 군대를 파견했죠. 그래서 동아시아 전투가 되는 것이죠. 국제전이 됐습니다. 국제전이 됐는데, 이때 명나라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임진왜란에 군대를 보내고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써서 재정이 적자가 아주 심화되는 것이죠. 명나라가 망하니까 언제예요? 1644년입니다. 임진왜란, 정의대란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 멸망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임진왜란으로 완전히 국력이 쇠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요, 정유재란 끝난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서 정유재란이 끝났고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잔당과 세키가하라 전투 1600년 딱 떨어지죠. 1600년에 세키가하라 전투를 벌여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에도 막부가 성립되는데 언제부터? 1603년부터 에도 막부가 수립되고 한국과는 조선과는 기후약조를 체결해서 국교를 재개됩니다. 그게 1609년 어느 왕 때? 당연히 광해군 때죠. 광해군 1609년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조선이 국교를 재개한 게 기후약조인데 그게 언제라고요? 1609년이고요. 1608년은 뭔가요? 광해군 때 대동법을 경기도에 처음 폐지한 게 1608년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동법을 경기도에 처음 실시한 게 언제라고요? 1608년. 그리고 대동법은 참고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건 숙종 때 100년 후인 1708년입니다. 1708년에 전국 실시요. 임진왜란 정진한 때 때문에 여진족은요, 청의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정유재란 임진왜란 관련해서 알아둘 인물이 한 2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강항이라는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강항이라는 유학자가 이때 일본에 끌려가서 후지하라 세이카라는 사람한테 성리학을 전달해서 일본 성리학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후지하라 세이카는 참고로 사서오경 외운이라는 책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강항이 일본에 끌려가서 후지하라 세이카와 교류했고 조선 성리학을 전수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도자기 아시죠? 도자기 이삼평입니다. 이삼평 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 끌려가서 어디서요? 아리타 도자기의 도조가 됩니다. 일본 아리타 도자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서양 사람들은 일본 도자기라 해야지 한국 도자기는 몰라요. 일본 아리타 도자기가 뭔지 알려줬던 거죠. 근데 아리타 도자기를 있게 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삼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아주 도조로 시조로 아주 추앙을 받는 사람이죠. 임진왜란 정유대란이 바로 끝나고 또 몇십 년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23년에 인조반정이 있었고 얼마 후에 정묘호란 1627년 병자호란 1636년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명나라, 청나라, 조선이 이렇게 또 관련된 또 국제전이 되는 것이죠. 정묘호란은 왜 일어났어요? 후금이 본격적으로 명나라에 치기 전에 후방을 좀 안전하게 해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뭐 경제적 교류의 필요도 있었고요. 그래서 침략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 관계를 유지하고 그냥 일단 돌아갔죠. 1927년에. 그런데 인조가 계속 뭐 후금을 무시하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636년에 홍타이지가 청태종 홍타이지가 국호를 대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하죠. 형제관계인데 군신관계를 요구하니까 중화 사상에 빠져 있는 우리 조선이 이를 받아들이기가 없죠. 그러니까 1636년에 다시 침범하게 되죠. 그래서 병자호란이 발발했고 원래 인조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또 강화도로 가려고 했죠. 정묘호란 때도 강화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도 강화도 가려고 했는데 바로 너무 빨리 내려와서 못 갔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버틸 수가 없죠. 식량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래서 3년도에 굴욕 309고도를 해가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자호란이 1636년에 있었고 그 후에 정세를 보면요 1644년에 농민반란이 일어나죠. 농민반란. 그래서 이자성에 의해서
농민 반란이 일으킨 이자성에 의해서 명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네. 잘못 생각하시면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이자성에 의해서 농민 반란을 주도자 이자성이 베이징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명이 멸망하고요. 청나라는 지도를 보시면은 산해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만리장성 처음 시작되는 가장 오른쪽이죠. 이 산해관이 진짜 돌파하기 어려운 요새입니다. 이름이 난공불락이에요. 난공불락. 그전에도 지금 이때는 청태종이지만 누르하치도 여기를 쳐들어왔었죠.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 유명한 누르하치도 여기를 돌파를 못했던 데예요. 그래서 지금 산해관이 계속 돌파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넘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자성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삼계의 애인을 데려갔죠. 산해관을 지키던 총책임자 오삼계 애인을 데려가니까 오삼계가 청나라한테 항복한 것이죠. 항복. 청나라가 산해관을 돌파한 게 아니고 산해관의 문을 열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가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와서 이자성을 반란 진압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진 것이죠.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청의 연행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연행사. 일본에 파견하는 건 뭐예요? 통신사고 개항 이후엔 수신사인데 청나라에는 연행사를 파견하게 돼서 나중에 그 유명한 누구요? 박지원이 권룡제의 칠순잔치를 축하해주러 갔다가 그때 권룡제가 또 북경이 아니고 어디 갔어요? 열하. 피서단장이던 열하에 가서 박지원이 거기까지 갔다 온 것이죠. 그러면서 보고들은 선진문물에 대해 쓴 게 바로 열하의 얘기입니다. 너무 놀란 거죠. 박지원이 가보니까 이건 완전히 뭐 전태기가 바뀌고 있는데 조선은 이래서 안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열하의 얘기를 쓴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한국은 조선은 어땠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었죠. 계속. 그래서 우리 사대주의 펼치고 있던 명나라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중화 사상이 일어난 것이죠. 소중화 사상. 이제 우리가 중하다. 소중화 사상이 계속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는 명대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중사를 요약해 보면요. 사원저가 핸드폰을 충전하고 진압 의진압을 만나 수당을 받아 오성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요금이 내려 원명청을 신중히 맞았다. 감사합니다.